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의 시지프스 이호른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원장님의 대선 출마 선언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각 신문사들의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안철수 원장님의 출마 선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지난 7월 말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재미있는 별명도 얻었고 또 최근에는 저를 소재로 한 유머도 유행하더군요. 아시죠? 그동안 제 답을 기다려 오신 여러분들의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업인과 교수의 삶을 살아온 저로는 국가 경영에 막중한 책임을 지는 결심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춘천에서 만난 어르신, 명예퇴직을 앞둔 중년의 가장, 그리고 또 30대 쌍둥이 엄마 같은 많은 이웃들을 뵀습니다. 또 각 분야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만났습니다. 가능하면 조용하게 경청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한 분 힘들지 않은 분이 없으셨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또 저소득층이 너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의 과정에서도 그분들은 끊임없이 희망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나 자신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희망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그분들께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스승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무시하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에 실망하고 절망했다 하셨습니다. 또 한 번도 정치에 발을 딛지 않은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많은 분들이 왜 제게 지지를 보내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정치를 다르게 해보자. 새롭게 출발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역량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국가의 리더라는 자리가 절대로 한 개인이 영광으로 탐할 자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당선 여부보다 잘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거듭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통해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답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저를 통해 정치 쇄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대의 숙제를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정치개혁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면서 통합을 외치는 건 위선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부당하고 저급한 흑색선전, 이전투구를 계속하면 서로를 증오하고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고 나아가서는 국민을 반으로 분열시킵니다. 그렇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에서 이겨도
국민 절반밖에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다음 5년도 분열과 증오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통합과 사회 문제 해결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부터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 쇄신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더라도 흑색 선전과 같은 낡은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 결과를 존중하고 같이 축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게 제안드립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국민들을 증인으로 선의의 정책 경쟁할 것을 약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선거 후에도 승리한 사람은 다른 후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패배한 사람은 깨끗이 결과에 승복해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할 것도 같이 약속하면 어떨까요? 그래야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로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서로 도울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책 대결 속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다른 후보들의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또 경청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덧셈의 정치, 통합의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 경험도 없는데 막상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걱정하셨습니다. 정치라는 험한 곳에 들어가 괜히 만신창이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정치 경험뿐만 아니라 조직도 없고 세력도 없지만 그만큼 빚진 것도 없습니다. 정치 경험 대신 국민들께 들은 이야기를 소중하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조직과 세력 대신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빚진 게 없는 대신 공직을 전리품으로 배분하는 일만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의 힘만으로, 한 사람의 힘만으로 5년 만에 모든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현명한 국민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요소요소에서 각자가 역할을 하는 커다란 시스템을 이미 이루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저는 이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낡은 체제와 미래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낡은 물줄기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 계층 간의 이동이 차단된 사회 시스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 구조, 지식 산업 시대에 역행하는 옛날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 이와 같은 것으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이제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앞으로 5년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매우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국내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세계적인 장기 불안까지 겹쳐서 한꺼번에 내년에 위기적 상황이 닥쳐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제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결점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국민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답을 구하고 지혜를 모으면 그래도 최소한 물줄기는 돌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힘을 합쳐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가 들어서야 민생경제, 중심경제가 들어섭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장 동력과 결합하는 경제혁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체제는 역시 안보와 균형을 맞출 때 실현 가능합니다. 제 정책 비전과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과정부터 국민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는 첫걸음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 두렵지 않습니다. 극복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싸울 것입니다. 사람의 선의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증명해보고자 합니다. 제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그리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변화의 열쇠는 바로 국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윌리엄 깁슨의 말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사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보수 메이저인 조선일보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새정치, 누구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인데요. 조선일보에서는 안철수 원장님이 기존의 정당 정치를 부정하고 정당 없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유인 안철수가 아니라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윤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안 교수가 이날 대선 출마만 밝히고 그에 따른 정치적 선택을 분명히 하지 않고 피해간 것은 올바른 정치적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권을 뒷받침할 정치 세력이 없다면 법안을 단 한 개도 통과시킬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국가 예산도 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실적에 대한 찬반 의사를 지방선거,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중간평가로 표시한다. 이것이 정당 정치이고 책임 정치이다. 정당 없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국민이 대통령의 정치 과정에 대해 평가할 통로를 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정당 없이 대통령에 출마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정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지금 안철수 원장님이 정당 정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지 않은 것 자체를 매우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의 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선언한 안철수의 과제라는 제목의 사설인데요. 이 사설에서는 안 교수는 그동안 국민의 정치 불신을 토양으로 장애로만 돌면서 높은 지지율을 즐기다 대선 무대에 공식적으로 올라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지지율을 즐기다 왔다고 비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자신을 유권자 앞에 전면적으로 노출시키고 치열한 자질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 이제 자질 검증이란 말 하에 그동안 뭐 딱지니 안철수의 여자니 뭐니 해서 많은 루머를 만들었는데요. 그런 루머를 통해서 이제 뭐 검증을 계속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는 그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각각 집권당과 수권 야당의 당원 당규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공개 경선 과정을 거친 데 반해 안 교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무임승차의 안락함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안철수 원장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안철수 원장님이 박근혜 대표나 문재인 후보님과 같은 반열로서 이제 그 후보로 각광받는 거는 국민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꼭 당원 당규나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경선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많은 국민이 원한다면은 그게 허용되는 것이죠. 이 중앙일보는 너무 이런 그 절차에 얽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안철수의 생각은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안철수의 역량은 여전히 모호함 속에 쌓여 있다. 대선이 9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안 교수는 누구와 같이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선거를 치를 조직 체계는 어떻게 꾸리겠다는 건지, 후보 단일화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등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 준비가 덜 된 것인가? 전략적인 은폐인가? 예고편 정치, 타이밍 정치로 1년 동안 유권자에게 피로감을 주면서 풀어낸 보따리치곤 빈약하고 무성의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앙일보는 그 안철수 원장님의 대선 출마 선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002년 안 교수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정몽준 후보는 자신의 가치와 세력과 정치 세력을 입증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정치 무대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 안철수 교수는 이 셋 가운데 세력과 정치력을 아직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말로 이렇게 사설을 끝맺고 있는데요. 지금 안철수 원장님이 대선 출마 선언에서 구체적인 그 내용을 별로 얘기하지 않았고, 아직 정치력에 대한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검증 절차가 거치지 않으면은 지지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식의 논조의 사설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그렇고 이 보수 메이저는 그 정당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정당 정치의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정당 정치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안철수 교수 출마 선언은 했지만 이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이 사설에서는 구체적인 정치 쇄신안이나 국가 비전을 제시하지 않아서 아쉽다고 얘기하는데요. 기자회견의 많은 부분을 출마 결심을 하기까지 과정과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솔직한 화법, 나직한 목소리는 설득력을 높였다. 하지만 카리스마는 부족했고 콘텐츠는 기대에 못 미쳤다. 정치 쇄신을 출마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구체성이 없는 걸 갖다가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일보는 중앙일보가 했던 것과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도덕성 및 자질검증 과정도 거쳐야 한다. 새누리당이 출마 선언 후 안 후보에 대한 혹독한 검증을 벼르고 있고 민주당도 자질검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혹독한 자질검증이 있을 거란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많은 언론들에서 이제 자질검증이란 미명하에 수많은 루머 내지는 의혹들을 쏟아낼 것 같네요. 국민일보는 대체로 그 안철수 원장님의 그 출마 선언이 감성적인 면에서는 설득력에 와닿지만은 그 구체성이 부족했다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구체적인 그 공약 같은 것들은 많지만 그 구체적인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정치인들에게서 못 느껴서 사실은 많은 염증을 느꼈던 건데요. 안철수 원장님 같은 경우는 기존 정치인과 정반대인 셈이죠. 구체적인 공약은 부족하지만은 감성적인 그 출마 선언으로 진정성을 얻었던 거죠. 이게 바로 안철수 원장님의 강점이자 한편으로는 단점인 것 같네요. 이 국민일보 같은 경우는 이런 강점을 얘기하기보다는 단점을 꼬집어서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9월 20일자 사설입니다. 안철수 출마, 정정당당한 경쟁 시작하자라는 제목인데요. 고민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정치에 몸을 담그는 소회와 다짐은 깔끔했고 차분한 목소리로 또박또박한 말을 하는 모습은 그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확인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일보와는 다르게 이러한 감성적인 출마 선언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일보는 안철수 원장님의 그 출마는 거대한 정치 실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그 거대한 정치 세력 없이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적인 세력 없이 출마해서 대통령이 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정치 세력 없이 출마했다는 것 자체가 거대한 실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한국일보는 그 안철수 원장님께 후보 단일화를 빨리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데다 선거가 가까울수록 지역적 국민 정서 양분 현상도 심해지기 쉽다. 일단 답변을 보류한 후보 단일화 여부도 머지않아 결단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님이 후보 단일화에 빨리 응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재밌는 거는 이 한국일보 사설은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아닌 바로 국민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의 3자 대결 구도에서 국민이 할 일도 만만치 않다. 막연한 선호를 앞세웠다가 뒤늦게 실망하는 대신 지금부터 찬찬히 3자를 뜯어 살펴봐야 한다.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한국일보는 국민이 모든 정치를 바꾸는 주역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에 드는 결론이네요. 다음은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안철수의 운명이라는 기사입니다. 제목이 매우 거창한데요. 이 기사에서는 그 안철수 원장이 이렇게 그 아무런 세력도 없이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대선 후보가 된 것은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에게 뿌리 깊게 박혔고 그러한 그 기존 정치 질서를 갖다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안철수 원장이라는 국민의 지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안철수 원장이 스스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나선 게 아니라 국민이 그를 불러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철수 원장과 단일화를 하게 될 문재인 후보의 당인 민주당의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안철수 현상을 담아낼 그릇인 민주당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연대와 대통령 후보 단일화는 의의를 지니고 유효성을 발휘할 것이다. 안철수에게 세력이 필요하다면 그건 낡은 조직이 아니라 좋은 조직이다. 민주당이 기존 질서를 혁파하고 인적 쇄신을 필두로 네 말대로 오마이갓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면적 혁신을 하는 것이 연대와 후보 단일화의 기본 전제라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면서 안철수 원장님과 문재인 후보님이 단일화를 하려면은 그 민주당이 혁신을 하는 게 가장 기본 전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매우 재밌는 그 결론을 내는데요. 결국 안철수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느냐,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변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정당 정치의 개혁을 추동해내는 데 있다. 한 번도 스스로의 변화를 도모하지 못한 채 기득의 성체에 안주해온 한국 정치가 안철수의 존재로 인해 미래 정치로 나가는 문을 열 수 있다면 설령 좌절이 예비되어 있을지라도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야만 한다. 그것이 대통령 후보 안철수의 운명이다. 라고 결론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그 후보의 운명은 바로 대한민국 정치 개혁, 그 정치 개혁을 이끄는 것이 바로 운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실패가 예정된 것이다 할지라도 그 무소의 뿔처럼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정치 개혁을 위해 나서라는 것이죠. 참 마음에 드는 그 기사인데요.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기존의 그 정당 정치 체계가 국가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 정당 정치 조직 그 자체를 위한 그 정당을 위한 정치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검찰이 자기 자신들의 그 부패를 전혀 쇄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정당 정치 역시 전혀 쇄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큰 자극이 정말 이 쇄신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요. 그 자극이 바로 안철수 원장님인 거죠. 부디 안철수 원장님이 더 이상 쇄신을 거부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당 정치를 갖다가 개혁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인데요. 주목되는 안철수 원장의 새 정치 실험이라는 사설입니다. 한겨레 사설은 안철수 원장님께 약간의 우려와 걱정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현상으로 대비되는 기존 정치에 대한 염증,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이 그를 대선 출마로 이끌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이제 안철수 원장님이 국회가 지금처럼 가다가는 절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정당 정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는 식으로 그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는데 그 정치 쇄신을 위해 원칙을 견제하되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정치 세력과 선을 긋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기존 정치 세력의 도움도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한겨레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에선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누가 후보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안 원장이건 문재인 후보건 각자 열심히 뛰면서 필요하다면 힘을 합치라는 게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안철수 원장님이 됐건 문재인 후보님이 됐건 둘 중에 어느 분이든지 정말 진정성 있게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두 분이 페어플레이를 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잘 단일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래서 한겨레 신문은 마지막 그 부분에서 안철수 원장님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는데요.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이 늦어지면서 국민들 중에는 답답하거나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뒤늦게 출마를 선언한 만큼 이제라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급선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데 소홀함이 없길 바란다. 라고 끝을 맺는데요. 사실 이 말은 지금 그 안철수 원장님의 출마 선언이 감성적인 부분은 있는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국민일보가 안철수 원장님의 출마 선언에 구체성이 없다고 비판했던 걸 갖다가 애정어린 목소리로 그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리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다음은 보수 마이너인 뉴데일리인데요. 이번에 참 매우 뉴데일리다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박문 같이 공격해 몸값 올리려고? 단일화 안 하는 척 안철수 어차피 할 거면서 라는 제목의 그 칼럼입니다. 단어 선택이 매우 저렴합니다. 비꼬려는 마음이 아주 가득 찬 거죠. 기사의 첫 문장부터가 그런데요. 드디어 나왔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라고 하면서 그 뻔하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님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뻔하다 라는 얘기로 이제 뻔한 정치라는 얘기죠. 이 그 칼럼의 핵심이 첫 문장에 다 있습니다. 뉴데일리의 그 기사는 안철수 원장님이 뻔한 정치인이다.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뻔한 정치인이라는 그 요지의 기사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뉴데일리는 신비주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할까 말까 오래 고민한 척한 안철수 후보였지만 그가 출마할 것이라는데 이견을 단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다. 정치인보다 더 파격적인 정치 행보를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안철수 원장님이 안철수 재단을 만들고 책도 내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선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훈훈한 이미지를 연출했던 것 등 많은 그 행보들이 다 정치적인 행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에도 매매모호한 합법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동안 안철수 원장님이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고심했는데요. 이렇게 시간 끈 것도 그렇고 이번에 그 약간 좀 구체성을 띠지 못한 답을 했던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정치적인 술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델리는 안철수 원장님이 그 출마 선언을 했던 그 선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데요. 할 말 다 하는 안철수 원장은 출마 선언문에서 정책 대결을 하자고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다른 두 후보가 알아서 피 튀기는 혈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이다. 라고 하면서 안철수 원장님이 이제 정책 대결을 하자는 선의의 이야기도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문장이 정말 가관인데요. 기성정치와 구태정치를 싫어한다는 안철수 원장. 어찌나 정치권을 연구하셨는지 그는 이미 정치구단 반열에 올라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안철수 원장님의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걸 갖다가 구태의연한 구태정치다라고 이제 폄하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뉴데일리다운 기사인데요. 근데 솔직히 너무 그 의도가 눈에 보여서 과연 이 기사를 읽고 그 중립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몇이나 이 기사에 동의를 할지 참 의문입니다. 그냥 안철수 원장님에게 악의를 가진 사람들의 그 속을 긁어주는 정도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보 마이너인 미디어 오늘의 기사인데요. 그 미디어 오늘의 오늘 기사가 매우 참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읽어볼 가치가 있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진보 메이저 같은 경우는 안철수 원장님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진보 마이너인 미디어 오늘은 그 안철수 원장님에게 그 매우 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도 이와 비슷한 기사를 썼는데요. 기사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와 이현재의 결합 매우 위험하다.
낡은 정치 혁신하겠다면서 모피아 대부를 경제 멘토로?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 안철수 원장님이 이제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를 그 멘토로 이제 소개했던 부분을 갖다가 매우 우려하는 내용인데요. 이현재 전 부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초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경제부총리 및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직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들여온 사람이라는 거죠. 정권이 바뀐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밑에서도 경제부총리를 맡아 신용카드 사태를 해결했다.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관치금융의 화신이라거나 모피아의 대부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엇갈린다. 미디어 오늘은 안철수와 이현재라는 조합이 매우 낯설어 보이지만은 두 사람의 발언에서 동일한 기조가 발견된다고 얘기합니다. 안 원장은 그 대권 출마 선언을 하던 날에 근본적인 접근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면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이현재 부총리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현재 부총리가 경제는 정치다라는 그 책에서 개혁은 뜨뜻미지근할수록 좋다면서 은근히 스며들었다가 나중에 보니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성공 확률이 높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혁의 방향이 크게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개혁으로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건데요. 이런 그 개혁의 방향성이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안철수 원장님을 경계하기 시작하는데요. 안철수와 이현재의 결합은 안철수라는 신인 정치인의 정체성과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전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병폐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 안 원장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 전 부총리와 손을 잡았다면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고 알면서도 손을 잡았다면 안 원장이 말하는 개혁의 실체를 다시 평가해야 할 수도 있다. 진보 진영과 거리를 두면서 합리적인 시장 경제를 말하는 안 원장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철수 원장님을 매우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원장님이 경제 멘토로 삼은 그 이현재 경제부총리의 실상을 폭로하기 시작하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패가 모피아 관료의 저항 때문이었고 그 중심에는 이현재 사단을 비롯한 보수 기득권 계층이 있었다는 사실을 돌아봐야 한다. 흔히 이 전 부총리가 신용카드 사태를 해결한 것처럼 알려졌지만 1999년 4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를 폐지한 사람이 바로 이현재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신용카드 사태의 원흉이 바로 이현재 부총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부총리는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도 책임이 있다. 론스타가 금감위 편법 승인을 얻어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일 때 이 전 부총리는 론스타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 전 부총리가 론스타의 로비스트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외환은행뿐만 아니라 제일은행과 한미은행 등의 매각 과정에 이른바 이현재 사단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이현재 사단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규제 완화를 주도해왔다. 조금 비약하면 IMF 이후 15년 한국 경제의 변화는 이현재 전 부총리가 설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기업의 이익은 빠른 속도로 불어났지만 노동자와 저소득층 계층의 고통도 비례해서 늘어났다. 부동산 거품을 키웠고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와 양극화도 더욱 확산됐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국유화됐던 금융기관과 제조기업들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모피아 집단은 환율을 끌어올려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고 국민들 세금을 풀어 물가를 잡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그게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한국은행 적자가 발생했고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외평채 등의 채권을 발행해야만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이현재 부총리가 그동안 했던 일들과 그 모피아가 지금 신자유주의에 물든 한국 경제의 모든 부작용들의 원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의 말을 그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노 전 대통령의 최대의 패착은 재경부를 장악하지 못하고 모피아들에게 휘둘려 모피아들에게 경제를 맡겨놓은 것이다 라고 이제 비판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이 한미 FTA를 그 하게 된 것도 이렇게 모피아들에게 휘둘렸던 영향이 큰 것이죠. 안철수와 이현재의 결합은 매우 위험하다. 안철수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원장은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을 부정하면서 상식과 선의, 원칙을 이야기한다.
안 원장은 지금까지 정치의 바깥에서 정치를 비판했지만 그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상식과 선의, 원칙은 기껏해야 이현재 같은 사람과 결합한다. 섣불리 판단하기 이르지만 그게 이제 막 실체를 드러낸 안철수의 한계가 아닐까? 라고 하면서 미디어오늘은 안철수 원장이 이현재 경제부총리를 갖다가 경제 멘토로 삼은 걸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계는 매우 합리적인 경계고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 이현재 전 부총리와 모피아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개혁에서 척결해야 할 첫 그 혁신 대상입니다. 그 재벌개혁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금융개혁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금융개혁의 개혁 대상인 그 모피아를 갖다가 자신의 경제 멘토로 삼았다는 건 매우 위험한 징조거든요. 부디 그 안철수 원장님이 그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적인 지식만 그 사용하고 그가 지닌 세력, 모피아들로부터 휘둘리는 일은 없기는 바라는데요. 그게 과연 쉬울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보 진영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철수 원장님과 이현재 경제전 부총리가 결합하는 거는 위협하다는 발언을 해서 그 안철수 원장님으로 하여금 좀 그 모피아와 멀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안철수 원장님께 희망을 보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정치개혁에 대한 그 희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현재 전 부총리가 함께 나타났다는 거에서는 좀 경제개혁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적신호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피아를 없애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금융개혁이 없고 금융개혁 없이는 재벌개혁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게 좀 비약일진 모르겠지만요. 솔직히 이현재 부총리가 안철수 원장님과 같이 나타났다는 데에서 저는 좀 상당히 좀 왜곡된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상이냐면은 그 사실 모피아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들의 세력은 계속 유지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해병대만큼이나 그 강한 위계 질서를 그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조직을 탄탄히 하고 있거든요. 정권이 바뀌어도 모피아는 계속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됐는데 이 정권이 바뀌면은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오면은 모피아는 그 척결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거에 수동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능동적으로 정권을 바꿔보자 하면서 그 안철수 원장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좀 약간 비약된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상상이 현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만큼 사실은 그 이현재 경제부총리가 안철수 원장님과 함께 나타났다는 게 충격적인 것이죠. 안철수 원장님께 희망을 본 만큼 부디 그 희망을 안철수 원장님이 깨지 않길 바랍니다. 안철수 원장님에 대한 평가는 이제 앞으로 다양한 경제정책 발표와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의 모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나하나 검증이 돼갈 텐데요. 그런 검증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과연 이분이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희망했던 것과는 달리 좀 한계가 있는 분인지 그런 걸 한번 좀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